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김천고등학교 수학동아리 파이입니다. 저희가 오늘 해볼 거는 마방진과 라틴 방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와 관련한 라틴 방진을 이용한 냄비 받침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마방진이 뭐냐? 마방진이란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대각선의 각각의 숫자들의 합이 같도록 배열한 것입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에 나열된 수의 개수에 따라 3차 마방진, 4차 마방진 등등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마방진을 마법의 사각형, 즉 매직 스퀘어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마방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술적인 정사각형 숫자 배열이라는 뜻으로 마법진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거북이 모양이 있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중국의 하나라의 우임금은 황하의 잦은 범람을 막기 위해 치수공사를 하다가 거북의 등껍데기에 이상한 그림이 새겨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점 45개로 이루어진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점의 개수로 나타나 있는데 이 수들의 배열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더했을 때 합이 항상 15로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열을 신비로워하여 낙도, 하도, 낙서 등이라 부르며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고 음양오행의 원리를 함축한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다음은 멜랑콜리아의 4차 마방진입니다. 유럽인들은 역시 마방진을 신비롭게 여겨서 음판에 새겨 전쟁이나 질병으로부터 안전을 기원하는 부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의 최초 마방진은 독일 기하학자이자 화가인 알브레이트 듀러의 동판화 작품인 멜랑콜리아, 이 그림이 멜랑콜리아고요. 멜랑콜리아 속에 있는 4차 마방진이 서양에서의 최초의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이 마방진의 맨 아래 줄의 중간에 있는 이 두 숫자 15, 14 이게 보이시죠? 이 그림이 그려진 연도인 1514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 서양에서는 마방진을 우주의 원리를 이용한 점성술에 사용해 왔는데 3차 마방진은 토성, 4차 마방진은 목성, 5차 마방진은 화성, 6차 마방진은 태양, 7차 마방진은 금성, 8차 마방진은 수성, 9차 마방진은 달과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당시의 마방진에 대한 인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냉철함을 상징하는 목성에 해당하는 4차 마방진은 그림 전반에서 나타나는 우울함을 치료하는 부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듀러의 4차 마방진은 이후 서양에서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프레니클이라는 사람이 1693년 듀러의 마방진 해법이 총 880개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라틴 방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차 라틴 방진은 정사각형 안에 n개의 서로 다른 숫자나 기호가 가로와 세로에 꼭 한 번씩만 들어가도록 배열한 것이고 18세기 수학자 오일러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라틴 문자를 사용하여 라틴 방진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다음으로 라틴 방진과 마방진의 차이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가로, 세로로 색깔과 숫자가 중복되지 않고 한 가지씩 배열되어 있고, 두 번째는 대각선으로 색깔과 숫자가 중복되지 않고 한 가지씩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n차 라틴 방진은 n개의 숫자, 문자 또는 무늬와 색 등을 사용하여 이들이 각 행과 각 열의 중복 없이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사진의 마방진을 보시면 가로와 세로의 모든 자연수의 합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각 행과 각 열은 순열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틴 대각선 방진은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4차 라틴 대각 방진은 먼저 첫 번째 행을 배열한다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B와 C 둘 중 한 가지를 반대쪽 행의 양 끝에 배치한다면 총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이후는 대각선과 행, 열에 맞춰서 방진을 형성한다면 이후로는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4 곱하기 2로 총 경우의 수는 48가지가 나옵니다.
최석정의 9차 마방지는 조합론 디자인 2장에서 그의 구슬하기 직교 라틴 방진을 기록한 최초의 문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오일러가 발견한 것보다 60년 정도 앞선 것입니다. 여기서 조합론이란 수열이나 조합처럼 주어진 대상에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구조가 숨어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최석정은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9차 마방진을 그가 만든 9차 그레코 라틴 방진을 통하여 만들었습니다. 최석정의 9차 마방진의 특징으로는 그림과 같이 첫 번째 그림은 오른쪽으로 내려갈수록 1씩 더해지고 두 번째 그림은 왼쪽으로 내려갈수록 9씩 더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은 각각 가로와 세로로 8씩 더해지고 10씩 빠집니다. 직교 라틴 방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틴 방진을 연구하다 두 가지 라틴 방진을 겹쳐 놓았을 때 각 항목이 모두 다른 경우를 생각해내고 여기에 그레코 라틴 방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알파벳으로 다른 하나는 라틴어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두 라틴 방진을 합쳤기 때문인데 그 뒤 오일러를 기려 그레코 라틴 방진을 오일러 방진이라고도 부릅니다. 라틴 방진 가운데 서로 쌍을 이루었을 때 그레코 라틴 방진을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직교 라틴 방진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직교 라틴 방진, 오일러 방진, 그레코 라틴 방진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직교 라틴 방진이란 라틴 방진 두 개를 겹쳐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순서쌍으로 구성됩니다. 이 순서쌍이 모든 행렬에서 다른 경우 직교 라틴 방진이 성립되고 이 직교 라틴 방진을 수식을 이용해서 수를 합친다면 마방진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라틴 방진을 활용한 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피시아는 영국의 통계학자이며 유전학자로 라틴 방진을 농업과 예술 분야에 접목시켰습니다. 농업 분야에는 라틴 방진을 이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조사하는 통계 실험에 사용하였고 밭에 서로 다른 종류의 곡식을 심고 서로 다른 비료를 준 후 그 효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교수로 있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7곱하기7 즉 7차 라틴 방진을 이용하여 여러 색깔을 배치한 스테인 글라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라틴 방진은 현대 조합 수학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농업의 생산성을 조사하는 경우나 건축물의 설계 적용, 심리 테스트, 생물, 약학, 산업의 실험 계획, 설계 적용 등 아주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는 라틴 방진 행렬을 이용한 충돌 방지 인터럽이, 스포츠 리그 대진표 작성, 정교형 라틴 방진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와 메모리의 연결을 병렬로 구성할 때 직교 라틴 방진을 사용하면 효율이 높아지고 채널 코드의 설계의 복잡함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 통신 기술에서 반도체 칩에 9차 직교 라틴 방진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반도체 칩은 신호를 빠르게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보내는 것이 가장 핵심 기술인데 이것에 바로 마방진의 기술이 이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